오늘 교감신경 치료 스냅키에 대해서 물리치료 선생님들과 함께 통화통 전체 책을 다 읽었는데 가운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교감신경 파트는 우리가 떼놓고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정한 북리딩이어가지고 책 내용은 좀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풀어봤으니까 좀 집중해서 제 강의 듣고 뒤에 필요한 영상 같이 보면서 아 이런 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했던 저번 강의 때도 얘기했던 환자가 호소하는 통증의 위치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데 그 위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힘줄이 아픈지, 근육이 아픈지, 그리고 피부가 아픈지. 좀 더 세분화해서 말하면 힘줄은 CTP, 이렇게 근육이 당겨지면서 오는 염증성 통증을 말하는 거고 2번 근육은 신경이 흥분돼가지고 근육의 압력이 올라가서 뻐근한 허혈성 통증. 3번 피부는 이상감각. 우리가 흔히 보는 통증과 다르게 뭐 화끈거린다, 간질간질하다 이런 이상감각을 얘기하는 거를 이제 피부 센서리, NEP입니다. 이거 한번 같이 볼게요. 저희는 쉽게 풍선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입으로 부는 바람을 신경이라고 하고 부풀어지는 풍선 자체를 근육이라고 비유합니다. 네, 그리고 풍선 끝부분, 꼬다리를 힘줄이라고 했을 때, 그 힘줄이 손가락이 뼈입니다. 뼈에 부착되어 있을 때, 근육이 과긴장될 때 이렇게 당겨집니다. 자극이 오니까 힘줄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시큰하고 아픈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TTP. 이제 부풀고입니다. 이제 신경, 입으로 부는 바람이 신경이었죠. 신경이 흥분되면 평소랑 다르게 과도한 신호 전달이 되면 부풀어지다 터져요. 이게 NEP. 부풀고 풍선이 부풀어지면서 주변 혈관들을 압박하면서 피가 안 통하면서 오는 허혈성 통증. 그걸 환자는 뻐근하다고 해요. 그걸 NEP. TTP, NEP를 좀 더 쉽게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게 당기고 TTP, NEP는 부풀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 TTP의 명언이라서 이거 이제 글자 나올 건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환자가 간헐적으로 호소하는 통증의 위치에 집요하게 집착하라. 이게 환자 호통 위 집집 이렇게 많이 불러요. 통사에서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 통사적 개념입니다. 통증을 통사적으로 크게 두 개. 당기고 힘줄 견인장 CTP고 그리고 신경 포착점 NEP 부풀고. NEP를 2차성과 1차성으로 나누는데 TTP 때문에 생긴 NEP를 2차성 TTP라고 그러고요. 처음부터 NEP가 생긴 걸 1차성 NEP라고 그러거든요. 그 NEP의 종류를 소마틱 모토 NEP, 그리고 소마틱 센서리 NEP, 그리고 스냅, 심파세틱 NEP. 이게 교감신경의 NEP예요.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스냅, 교감신경, NEP. 요거 얘기할 거예요. 신경을 알기 위해서 신경 전체 체계가 어떻게 됐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신경은 크게 CNS와 PNS 나뉘어 있어요. 저 그림 보면 시뻘겋게 딱 중심에 있는 딱 두 가지. 뇌랑 척수, 브레인과 스파이널 코드만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여기서 모든 명령을 내리는 기관이고 그거를 따라서 이제 말초로 가는 저 파란색 온몸에 퍼져 있는 신경을 모든 신경이 이제 PNS, 페리페럴 너버스 시스템이라고 해요. CNS에 뒤에 신경만 붙이면 다 PNS거든요. 뇌에 신경을 붙이니까 이제 뇌신경, 척수에 신경을 붙이니까 척수신경. 뇌신경과 척수신경이 이제 PNS입니다. 오늘 PNS를 좀 볼 거예요. 중추 신경계통, 뇌와 척수에서 얘가 명령을 내리는 거고 이 명령을 각 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말초신경계통입니다. 근데 이거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자율신경과 몸신경이에요. 몸신경, 체감신경 같은 말이고 소마틱이고 오토노믹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차이가 뭐냐면 몸신경은 내 의지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거를 말해요. 거기 중에 운동과 감각신경, 소마틱 센서리, 소마틱 모tor 이렇게 나누고 자율신경은 내 의지로 조절이 불가능한 부분. 내가 소화를 하고 싶어서 소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소화기관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러는데 자율신경을 크게 이제 교감과 부교감 뒤에서 설명할 건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제 항상성을 이루면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 몸에 작동을 합니다. 기능적으로는 이런 전체 신경을 들신경이랑 날신경으로 나누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갈게요. 몸의 감각만 이제 들신경 들어오는 거고 나머지 신경들은 다 나가는 날신경이다. 그렇게만 기억하십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자율신경 뭐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저도 통사하면서 자율신경을 많이 들었지 평소에 자율신경이 안 드는데 어떤 건지 잘 개념이 안 오는데
이 그림 많이 보셨죠? 그거 한 번은 봤을 거예요, 이 그림은. 저도 이제 송사에서 자율신경 치료를 하면서 이 그림에 관심을 뒀는데,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면은 척수신경이 각 기관들에게 전달되는 신호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심파세틱 파이버의 실선은 프리갱글리온이라고 되어 있고 점선은 포스트 갱글리온이라고 되어 있죠. 보면은 C1, 2, 3, 4 위에는 점선만 있어요. 신경들 다음만 있는데 저 T1부터 L2까지는 이제 선이 두 개예요. 실선이랑 점선이 같이 있고 그 이후에 L3부터는 또 점선만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프리갱글리온이 파이버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나중에 나올 건데 이게 교통지고 교통지 중에서도 백색 교통지라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스파이널 코드, 척수랑 심파세틱 갱글리온, 교감신경과의 신호를 전달하는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T1부터 L2에 집중해서 볼 거예요. 그 아까 이제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 나왔어요. 이거 뭐 학생 시절에 그 기계적으로 다 외워보셨을 텐데 저도 그때 막 외울 때는 교감, 부교감이 헷갈려서 어떻게 저는 외웠냐면 그때 교감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그 교감 선생님만 보면 막 가슴이 벌컹벌컹거리고 동공이 확장되고 심장이 뛰고 뭔가 흥분된 상태를 일으키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부교감은 없지만 부교감은 착하다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황이 군대로 치면 이건 전시 상황이에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평시 아주 평온한 상태에서 신경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감신경 우리는 fight or flight. 저기 그림 보면은 우리가 길 가다 갑자기 호랑이를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엄청 긴장될 거예요. 싸우거나 flight, 도망가거나 둘 중에 해야 되는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몸이 교감신경이 흥분되면서 변화가 돼요. 평소에는 다 부교감신경이에요. 알아서 소화되고 쉬고 돌아가는 이런 부교감 신경. 이제 맹수를 만났을 때 우리 몸은 똑같이 평소처럼 하면은 죽겠죠. 맹수한테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맹수랑 싸울 수 있게 이제 골격근의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될 거고 상대적으로 소화기관이나 피부나 이런 데로 가는 혈류를 최소화도 하고 희생을 하고 논문에 한 12배까지 골격근에 집중한다고 그러거든요. 평소에 그렇게 많은 혈류량을 골격근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혈류의 재분배가 일어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 이루어져 있어요. 골격근에 일단 집중해야겠죠. 우리 근육에 힘이 들어가야지 뭐 도망을 치건 싸우건 골격근에 집중을 해야 되고 또 모든 기관을 다 희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외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심장에는 혈류가 많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온 몸에 혈류를 뿜어줘야 돼요. 펌프 역할을 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하죠. 심장이랑 그리고 폐가 왜 중요해요? 신선한 산소를 전달해야 되는데 빨리 폐가 활동을 해가지고 많은 신선한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 폐가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뭐죠? 간이 왜 그러냐면 글라이코네오제네시스 뭐 이런 거 들어보죠. 당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당이 결국에는 에너지는 ATP잖아요. 힘, 에너지가 전달하기 위해서 심장, 폐, 간 얘네들하고 골격근 이렇게 일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혈류 재분배가 일어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이제 이 그림도 되게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제 아나토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데 이 척수신경, 이게 척수예요. 척수는 아까 뭐였어요? CNS죠. 동그란 게 CNS. CNS에서 이렇게 말투로 가는 게 이제 PNS인데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앞으로 쭉 나가는 게 이제 앞까지 앞으로 이제 쭉 나간다고 해서 이제 앞까지가 우리 몸통의 앞이나 모든 우리가 아는 다 말투로 가는 신경 루트예요. 이제 앞까지.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가기 전에 뒤로 빠지는 게 뒷까지가 이렇게 빠져요. 뒷까지는 내측으로 빠지는 거랑 가측으로 빠지는 거. 이게 메디알 브랜치라고 그러고 라테랄 브랜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시험하면서 많이 하는 시술이 MBB라는 시술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나오는 내측 가지를 블럭하는 시술이고 뒷까지가 빠지는 거랑 다르게 앞으로 빠지는 이렇게 두 가지 길이 보입니다. 이게 아까 보였던 점선과 실선이에요. 이게 교통지라고 그러고 그 백색 교통지, 회색 교통지 이렇게 두 개로 나요. 왜 교통지냐면 앞에 있는 교감신경과 교통을 한다고 해서 이제 교통하는 통로라고 해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제 동그란 거 있잖아요. 동그란 거. 이게 교감신경처럼 이게 아까 뒤까지는 메디알 브랜치랑 라테랄 브랜치 뒤쪽으로 가는 몸통 중에서 등의 감각이랑 운동을 담당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앞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림을 보면 앞가지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데 왼쪽은 이제 몸통에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몸통에 있는 앞가지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인터코스탈 러브랑 서브코스탈 러브. 이게 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러냐면 11부터 12까지 이제 갈비가 있잖아요. 이런 갈비들.
갈비들 사이에 있는 신경이 인터코스탈이고 제일 마지막 12번째에서 나오는 거는 12번째 밑에 13번째 립이 없잖아요. 그래서 갈비 아래에 있다고 해서 이름만 서브코스탈로 지은 거고 이거는 결국엔 다 몸통의 앞까지고 그 몸통의 앞까지 이제 하나씩 나오죠. T1, T2, T3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랑 다르게 이제 하지 앞까지는 특징적인 게 몸통을 빼면 우리 몸은 뭐가 남죠? 이제 목이 남고 그리고 양팔이 남고 양하지가 남죠. 이렇게 총 5개의 플렉서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경이 얽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우리 몸통 중에 한 신경이 혹시나 손상을 입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목이나 팔이나 다리에 신경 하나가 손상되면서 삼지의 전체적인 기능을 잃는다고 하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플렉서스. 이게 얽히게 여러 신경이 같이 있게끔 한 신경들입니다. 그걸 위에서부터 보면 목은 서비컬 플렉서스고 1, 2, 3, 4예요. 그리고 브래키얼 플렉서스는 그걸 이어서 5, 6, 7, 8, T1 이거 우리 많이 했죠. 아까 어깨나 상체 할 때 많이 했었죠. 그리고 그 밑에 럼바랑 세이크랑 합쳐서 그냥 럼보 세이크라 그렇게 이제 플렉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환자 케이스입니다. 제 환자였는데 20대 환자였고 그 우측 등이 자고 일어난다고 좀 뻐근하다고 묵직하고 뻐근하다고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움직임과 상관없이 계속 불편하다고. 일단 이렇게 하면은 진단이 나오나요? 통사적으로 어떻게 진단했잖아요? 크게 그게 NEP지. 왜 NEP? 여기 다 말에 힌트가 있어요. 뻐근하다고 그랬잖아요. 뻐근하 부풀고죠. 풍선이 부풀어지는 거죠. 그리고 움직임과 상관없다. 이거는 이제 TTP가 아니라 NEP라는 얘기인데 우측 등이 묵직하다. 그러니까 우측 등을 뻐근하게 하는 게 우측 등의 모토를 담당하는 신경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앞가지가 아니라 뒷가지. 등의 모토를 담당하는 뒷가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환자를 만져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T8, T9, T10 그 멀티피드스를 눌러봤더니 앞통이 떠서 여기에 주사를 했어요. 이 환자가 누구 나면 자 우리 윤은지 선생님. 윤은지 선생님 그때 주사 받고 어땠는지 한번 일어나서 잠깐만 얘기 좀 해주세요. 주사 맞기 전까지는 막상 자세를 해도 그냥 등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신경 쓰이면서 아프고 그랬는데 주사 맞고 난 후에는 엎드려있다가 일어났을 때 아무 통증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진짜 하나도 안 아프다고. 은지쌤은 그걸 처음 경험해서 그 엄청 놀란 표정이 저도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다 저렇게 반응을 합니다. 정확한 진단만 되고 그리고 만성 통증이 아니었죠. 또 급성 통증이기 때문에 보다 NEP 등 근육이 긴장을 하면서 신경을 압박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근육에 주사를 한 번만으로 잘 치료가 되고 어제 제가 여쭤보니까 잘 유지된다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한 번만에 그냥 치료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중요한 케이스예요. 이거를 제가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은지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발표할 때 얘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살짝 당황했습니다. 그 지금 얘기했던 게 이 뒷가지 뒤에서 나오는 이 뒷가지죠. 이게 메디얼 브랜치, 라테럴 브랜치인데 여기가 이제 NEP가 걸렸던 거예요. 은지쌤. 그래서 모토 신경이 압박이 되는 신경 흥분, 그 담당하는 등 근육이 부풀고 이제 뻐근해졌던 건데 그거를 여기 있는 이제 척추 중심부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하나로 그냥 다혈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다혈근을 치료를 했더니 다혈근이 곽인장이 풀리면서 신경이 회복됐던 그런 치료를 했어요. 이 뒷까지는 우리가 흔히 봤던 NEP잖아요. 그 신경을 근육이 직접 누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풀리는 게 이제 이해가 돼요. 꽉 신경이 포착되어 있는 근육을 풀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건데 오늘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제 뒷가지가 아니라 요 앞에 있는 교감신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앞가지와 교감신경은 뒷가지랑 다르게 이 근육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 다혈근을 푼다고 해서 어떻게 이 앞에 있는 앞가지랑 뒤에 있는 교통지 교통지가 결국엔 교감신경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걸 의문점을 여기 갖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압박을 하지만 뇌 안쪽에 있는 앞가지랑 교감신경이 등 근육을 푼다고 해결된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교통지가 아까 말했던 척수랑 교감신경절을 이어주는 통로잖아요. 이 척수 안에 있는 핵이 있어요. 그 중에 IML 누클리우스라는 핵이 있어요. 이 핵이 내장기관으로 가는 모토를 담당하는 신경이 얘랑 이게 아까 얘기했던 교감신경절 요거를 이렇게 연결하는 첫 번째 신호 척수와 교감신경절을 연결하는 신호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백색 교통지 조금 이따 나오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내장기관으로 빠져나가는 게 회색 교통지
그래서 이게 바로 교통제예요. 그래서 이 교통제 압박이 왜 가능한지를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임상적으로는 했더니 돼. 그러니까 앞가지를 예를 들면 앞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T1, 2, 3, 4 그 넘버링 된 거 이외에 모든 신경은 다 앞가지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롬보이드가 뻐근한 거 있잖아요. 우리 많이 하는 거. 그게 뭐의 포척이에요? 도살 스칼플라 너브의 포척이잖아요. 그러면 등이 뻐근할 때 롬보이드가 뻐근할 때 도살 스카플라 너브를 엔트랩하는 중사각근의 중단을 치료하면은 뻐근하게 풀리죠. 왜냐하면 중사각근이 직접 도살 스카플라 너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사각근을 치료하지 않고 도살 스카플라 너브가 결국 어디서 나오나요? C5, 6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C5, 6의 멀티피두스를 풀어도 롬보이드의 뻐근한 게 해결이 돼요. 근데 그 해결되는 게 구조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요 앞가지인데 앞가지가 나가서 이제 도살스카플라 너브가 된 건데 그걸 어떻게 여기 뒤에 있는 등 근육을 풀었다고 해결되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됩니다. 그 되는 이유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압력 변화예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추광구 요 신경이 나오는 요 공간에 압력 변화 일으킵니다. 얘네가 멀티피두스나 로테이테레스 이런 근육들이 여러 신경 구조를 뭐 3, 4개를 이렇게 아울러가지고 이렇게 비틀고 있어요. 이게 곽인장되면 여기는 간격이 좁아지고 그러면 압력 변화가 일어나면서 신경이 흥분되는 거예요. 신경에는 가느다란 신경 파이버들로 연속적인 파이버, 고속도로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든 거기가 뭔가 자극이 가해지면 그 일정 역치가 넘으면 이제 NEP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교통지, 교감신경도 압력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의해서 엔트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이제 교감신경 치료가 시작됐던 거죠. 교감신경. 두판상근이 왜 되냐면 두판상근의 오리진이 여기 그림에는 C4부터 T3라고 되어 있고 문헌마다 좀 다른데 공통적으로는 C7이랑 T3까지는 보통 오리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뒤틀려 있잖아요.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곽인장이 되면 여기 T1, 2, 3 상부 흉추라고 얘기하는 이 교감신경의 압력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과긴장된 두판상근에 주사를 하면 여기 압력이 T1, 2, 3 상부 흉추의 압력이 정상화되면서 교감신경이 회복된다. T1, 2, 3, 4가 담당하는 게 두경부 그리고 심장, 폐 중요한 기관들의 교감신경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두판상근 치료했더니 머리 쪽에 혈류 개선이 되면서 두통이 좋아지고 침침했던 눈이 맑아지고 감기, 상기도 감염이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척추 주위 심부분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멀티피두스, 세미스피날리스, 로테이터리스 이 3개들이 막 이렇게 얽히고 새긴 게 척추 주위 심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치료점이 이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이렇게 다 여러 분절로 구조가 돼 있어서 트랜스버스 스피날리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에서 오리진을 해서 스피너스 프로세스에 인서션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육들이기 때문에 이게 곽인장될 때 수강공이 압력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근육이고 반대로 그거를 치료를 했을 때 이 압력의 정상화가 돼서 스냅의 치료점에 중요한 치료점입니다. 이게 이 한 장을 얘기하기 위해 지금까지 얘기했고 서메이팅 시스템 리스판스라는 말이 있어요. 통체적으로 우리 전신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교감신경, 이 T1부터 L2까지 아까 백색 교통지가 있었던 교감신경이죠. 교감신경 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담당하는 게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신의 피부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골격근 안에 있는 소독, 작은 동, 그 혈관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교감신경 체계로 변했을 때 전체의 피부와 근육에 있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맹수를 만났는데 천하태평할 수는 없어요. 빨리빨리 우리가 체계가 변하고 신호가 신속하게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3가지 구조물이에요. 이 그림이. 일단 1번 심파세틱 체인. 요 아까 심파세틱 갱글리온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체인으로. 그래서 하나가 흥분되면 얘네들이 쫙 신호가 T1부터 T12까지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구조고 이거는 마이애니지 하얗게 동글동글하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도약 전도를 하는 거예요. 신경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구조물이에요. 그리고 이게 하얀색으로 보여서 이게 백색 교통지예요. 그 이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 길이가 짧아요. 요거는 뒤에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교감이랑 부교감 구조적인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 교감신경은 짧아요. 이게 척수와 교감신경절의 길이가 짧아요. 그러니까 빨리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교감신경은 상대적으로 길고 그게 일단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부교감신경을 보면 파란색만 있어요. 파란색이 아세틸콜린 이것만 지금 분비가 되는데 교감신경은 앞에서는 콜린이 분비되는데 교감신경이 흥분됐을 때 각 내장 기관에서 분비되는 것이 18번 이게 노르에피네프린이 혈관을 수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파 리셉터랑 만나가지고 얘는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얘가 흥분했다 쳐. 이게 교감신경이 흥분했어. 그래서 모든 피부와 내장기관으로 노르에피네프린만 뿌려진다면 모든 기관이 다 수축만 하고 있으면 아까 맹수랑 싸워야 되는 골격근이나 심장이나 폐나 간도 같이 수축을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피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체제라서 그걸 이해하기 위해 하나 더 중요한 컨셉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아드레날린 부신입니다. 부신은 특수한 형태로 존재하는 심파세티글류, 교감신경 저리. 그래서 얘는 그 교감신경에 직접 신호를 받아서 교감신경의 한 라인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 안에 이제 크로마틴 세제라는 게 있는데 얘가 포스트 갱글리온 뉴런, 이것도 특수한 형태예요. 왜냐면 아까 같은 온몸이 수축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온몸에 이제 알파 리셉터는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일단 노르에피네프린을 뿌려가지고 다 혈관을 수축시킨 다음에 피를 쟁겨놔. 우리 필요한 피들을 아껴놓은 다음에 그 피를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니라 이제 에피네프린. 그러니까 이 부신에서는 이게 1대4의 비율로 지금 만들어내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부신은 이제 에피네프린만 분비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부신에서 에피네프린을 전신에 뿌리는데, 그러면 이게 전신에 다 에피네프린이 들러붙어가지고 혈관을 얘는 혈관 확장시킵니다. 붙어가지고 다 확장시키면 그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베타2는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교감신경에 필요한 구조물에만 베타2를 만들어 놓으면 얘가 전신으로 뿌려져도 골격근에만 붙고 심장에만 붙고 폐에만 붙고 간에 붙고 그러면은 전체적인 혈류량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엔 상관없는데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되는 상황, 맹수를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체제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그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 상부흉추, 중부흉추, 하부흉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건데 4개씩 해서 나눌 거예요. 상부흉추 T1, 2, 3, 4. 얘네가 흥분됐을 때 담당하는 게 아까 얘기했던 두 경우. 그게 결국 이 슈페리얼 서비칼 갱글리온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교감신경들이. 그리고 심장, 폐, 이게 상부흉추예요. 여기에 관련된 증상들 아까 얘기했던 두통, 눈, 코, 상기도, 심장에 심계항진, 폐, 천식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상부흉추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게 중요한 치료점이 되고. 환자분 같은 경우는 두통이 심하고 급성 편도염 때문에 고열 동반한 두통으로 저한테 내원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치료도 하지만 두통을 잡아주기 위해 양쪽 두판 상근 스냅피 주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따끔. 주사를 맞고 어제 경과가 어땠나요? 두 번째 맞을 때는 두통이 원래 그렇게 심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효과를 느꼈습니다. 통증이 10점이라고 했을 때 어제 30분 후에 통증이 몇 점까지 감소를 했나요? 한 2점까지 감소했었습니다. 2점. 그리고 두통이랑 동반해서 시야 떨림 증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주사를 맞고 이제 4분 정도 경과했을 때 시야 떨림이 이제 사라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두 번째 주사를 맞았고 30분 후에 통증이 2점으로 감소하면서 시야 떨림 증상도 없어졌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가요? 오늘도 이제 시야 떨림이 없으며 두통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한테 온 거는 감기 때문에 오셨고 두통까지 동반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주사 맞기 전에 두통이 어땠나요? 주사 맞기 두통은 매우 심한 편이었고 미열도 좀 있었고 특히 기침도 잘 때 특히 심했고 가래도 약간 노르스름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었습니다. 일단 주사를 두 군데를 맞고 지금 한 10분이 경과됐습니다. 지금은 두통이 어떤가요? 지금은 처음 두통이 10이었다면 한 2, 3 정도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더 맑아진 느낌이 많이 들고. 환자분 이렇게 머리 아파서 오셨죠? 오늘 편두통 때문에 오셨는데 예. 편두통이 생긴 게 며칠 정도 되셨나요? 오늘 점심 이후부터 좀 아팠습니다. 점심 이후로 통증이 계속 통증 양상이 어땠나요? 정수리부분 좀 지끈지끈하고 네, 뒷목 당겼습니다. 뒷목도 땡겼고 예. 그래서 저랑 주사 치료를 했죠. 주사 맞고 지금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주사 맞기 전에 통증이 10점이라고 했을 때 예. 지금 통증은 어떤가요? 4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찔 듯한 고통은 사라졌는데 살짝은 지끈거리는 건 좀 있습니다. 아직 지끈거리는 통증은 있고 예. 그래도 통증은 10점에서 4점 정도로 예. 많이 호전된 양상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예. T5, 6, 7, 8 이게 중부흉추고 9, 10, 11, 12 이게 하부흉추예요. 이게 담당하는 이제 소화기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부신도 있었죠. 이제 T7에서 담당을 하고 T5번, 6번 이제 식도랑 위, 7번, 8번 이제 위.
9, 10은 소장, 11, 12는 뭐 대장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교감신경을 담당을 해요. 그래서 식도와 관련된 증상들, 역류성 식도염 그거가 T5, 6가 치료점이 되고, 그리고 급성 위염 같은 위경련 이런 거 많이 보죠. 위산 분비되는 거 그거는 T7, 8을 하고, 전체적인 소화불량 T9, 10, 11, 12 이런 부분을 환자들이 왔을 때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거기 압통이 있을 때 거기만 집중적으로 치료했을 때 반응이 어떤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저는 뭐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주사를 놓으면 즉각적으로 좋아집니다. 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미열이 있고 37도 미열이 있고 몸살 기운이 심합니다. 제가 두 군데 주사를 맞고 그 이후의 경과가 어땠나요? 일단 좀 몸살 기운이 있어서 좀 힘들었었는데 조금 더 컨디션이 좋아짐을 느꼈고, 허리를 펴고 앉아 있을 때 조금 피로감이 좀 덜해지면서 이제 오전에는 굉장히 좀 신경질적인 기분이었는데 이제 좀 기분도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 4일에서 5일 정도 복통이랑 설사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저한테 왔습니다. 힘 빼고 요거예요. 요거 몇 번 해야 돼? 3번 할 거예요. 이거 등에 흉추 7번째, 8번째, 9번째 세 군데에 주사를 맞고 지금 한 4시간, 5시간 지났어요. 현재 상태가 어떠신가요? 약간은 배가 좀 많이 땡기고 좀 아프고 그랬었는데 주사 맞은 뒤로 좀 많이 괜찮아지고 화장실도 안 가고 많이 호전된 것 같아요. 어제 진료보기 전에 그 하루쯤 복통이 시작되다가 설사를 한두 번 하고, 이제 어제 당일 아침에는 엄청 심한 복통과 설사를 해서 진료를 보러 오게 됐습니다. 네, 주사를 맞고 나서 경과가 어땠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사를 맞고 나서 장이 약간 활발해진 느낌이 들어서 화장실 갔는데 설사보다는 이제 가스 배출이 많이 하고, 그 이후로는 좀 더 편안해진 것 같아요. 복통도 줄어들고 식욕이 좀 생겨서 점심을 조금 먹었습니다. 네네. 원래 보통 장염 같으면은 한 끼, 2끼 정도는 금식을 하고 그 장 운동이 돌아오면은 그 다음날 뭐 시기를 반 정도, 3분의 1 정도 이 정도 시도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점심 금식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가스 배출이 잘 되면서 점심에 식욕이 돌아와서 반 정도 시기를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오늘 하루 지났는데 배 아프거나 설사 증상은 어떤가요? 하루 지났는데 설사는 한 번도 안 했고요. 조금 소식하긴 했지만 먹고 나서도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복통도. 그 밑에 비뇨생殖기계 담당을 하는데 뭐 생리통 그리고 방광염 이런 것들도 T12, L1, L2가 담당을 하거든요. 그쪽 부분을 치료를 했을 때 이제 좋아집니다. 긴 기간 동안 리딩 이거 같이 읽어본 게 큰 의미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쪽 부분이 좀 빠져서 좀 아쉬웠는데, 이게 통째 꽂히거든요. 사실 저도 많이 하는 치료고 이 통사실 선생님들의 주 무기인데, 이런 걸 같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서 참 좋았습니다. 결론을 딱 2개로 정리하면, 일단 교감신경은 혈관이다. 이제 혈관 관련된 게 교감신경 혈관이다랑, 두 번째 두판상근이랑 상부흉추 T7은 전체를 아우르는 두판상근과 T7은 항상 옳다. 자, 이 두 마디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